남편은 제게 말했어요. 미나야, 들리니? 나야, 기태 말을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한 말들 다 들었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 말 듣지 마. 넌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외로웠던 거 알아. 재환 선생님이 좋은 사람이란 것도 알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날 사랑해줘서. 그 녹음을 들었을 때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던 남편이 목숨을 걸고 남긴 마지막 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요. 이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정민아 38입니다. 이 집 며느리로 산 지 벌써 15년이 되었죠. 힘들지 않았냐고요.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그날까지는요. 새벽 5시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리는 시간입니다. 된장국에 나물 반찬 6가지. 매일 아침 똑같은 풍경이었죠. 어머님 진지 드세요. 국이 싱겁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끓이겠습니다. 그럴 시간에 우리 아들 도시락이나 챙겨. 옆에서 남편이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엄마 말씀 잘 들어. 네, 여보. 그렇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돌아섰죠. 그게 그날 아침 남편과 나눈 마지막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15년. 참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첫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미나야. 걱정 마세요.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목소리에 힘이 있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말은 바뀌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 고생한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 모양이야. 처음엔 참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나도 달라진 건 없었죠. 아니, 더 심해졌다는 게 맞겠네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려다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여보, 괜찮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고 있었죠. 여보, 어디 아파?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냥 어제 야근해서 피곤한가 봐. 진짜 괜찮아. 그렇게 말하며 남편은 나갔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죠.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저녁 6시.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을 기다리며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밥 다 됐는데 우리 아들은 왜 안 와? 곧 오실 거예요, 어머님.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여보 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현관 쪽을 보는 순간 남편이 쓰러지고 있었어요. 여보.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도 비명을 질렀죠. 아들아, 아들아, 정신 차려. 119에 전화했고 응급차가 왔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보호자분들이신가요? 네, 저 아내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희귀성 신경질환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고 예후는. 의사 선생님의 다음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의식은 있었습니다.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었어요. 말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남편의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시간이었죠. 여보, 잠깐만 기다려요. 조심스럽게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5시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6시 남편에게 아침 식사를 먹였어요. 입에 죽을 떠넣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7시 시어머니께서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미나야,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간밤에 남편 돌보느라. 변명은 그만하고 빨리 더 만들어. 내가 며느리 시절엔 이것보다 더했다. 너희 요즘 것들은 이것도 못 참아.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아야 해, 참아야 해. 속으로 되뇌었죠.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때는 시집 와서 3년은 말도 못하고 살았어. 그게 며느리 도리지. 요즘은 세상이 너무 변했어. 나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해야지. 그 순간 문득 궁금했습니다. 그분도 힘들었을까? 저처럼 외로웠을까? 하지만 그게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될까요? 오전 10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물리치료 시간이었죠. 여보, 오늘도 힘내요. 남편은 눈만 깜빡였습니다. 치료사 선생님과 어머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혼자 남편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정말 너무 힘들어.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그때 남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미안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나야, 울긴 뭘 울어.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내가 해야지 누가 해, 남편이 이런데. 울 시간에 제대로 간병이나 해. 말씀을 마치시고는 다시 나가셨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10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은 방에 들어가셨고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뺨은 푹 꺼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죠. 머리카락을 만졌습니다. 한 움큼이 손에 남았어요. 놀라서 바닥을 봤죠. 이미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갔어요. 10kg이 빠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어요. 이게 나야. 이게 정말 38살 정민아야. 이렇게는 못 살아. 진짜 못 살아.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터져 나왔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아니, 그보다는 살고 싶다는 본능이었습니다. 뭔가 바꿔야 해. 이대로는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때 전 몰랐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한 사람이 곧 나타날 거라는 걸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죠.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었어요. 수경 언니.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미나야, 나야, 수경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언니 잘 지내요.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한번 보자. 내일 시간 있어?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저는 망설이다 대답했죠. 네, 언니. 병원 앞 카페로 올게요. 다음 날 오후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원두향이 코끝을 스쳤죠. 미나야. 그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나야, 너 많이 야위었다. 몇 년 만에 보는 거야. 한 3년 됐나 봐요, 언니. 3년이나 왜 연락도 안 하고. 그게 시어머니가 외출도 잘 안 시켜주셔서. 그녀가 커피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뭐 외출을 못하게 해? 그게 말이 돼?
넌 노예야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나 진짜 힘들어. 그렇게 말하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나야, 너도 내 인생 좀 살아. 이러다 너 먼저 죽어. 알아요, 언니. 하지만 어떡해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참아야 하는지 벗어나야 하는지 그 경계에서 서 있던 적이요. 카페를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죠. 자동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섰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죠. 많이 힘드신가 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잠깐 앉아 계세요. 그는 복도 벤치를 가리켰어요. 전 괜찮습니다.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따뜻한 눈빛, 걱정하는 목소리, 1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그런 톤이었죠.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상태 어떠세요? 그는 언제나 그렇게 물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죠.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휴게실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 윤재환이라고 합니다. 재활치료사예요. 정민아입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눈물이 또 나려고 했습니다. 참을 수 있어요. 아니요,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아내를 간병했거든요. 암이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슬픔이 어려 있었죠.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압니다. 정말로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그 뒤로 그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찾아다녔는지도 모르죠. 복도에서, 휴게실에서, 병원 뒤편 벤치에서 오늘은 좀 어떠세요? 그는 늘 물었고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와 이야기할 때만큼은 숨을 쉴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그가 말했어요. 미나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러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명함을 받는 순간 뭔가 선을 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받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죠.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명함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말을 들어줬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요. 그렇게 저는 금지된 감정의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죠. 병원 휴게실에서, 뒤편 벤치에서, 때로는 근처 카페에서.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어느 날 그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보는 제 모습이 낯설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나오실래요?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5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아니야, 이건 설렘이 아니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이미 발걸음은 밖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그분의 상태가 안 좋았어요. 간호사들이 들락날락했죠. 저는 복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다가왔어요. 미나 씨 괜찮으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놓아야 했습니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놓지 못했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거든요. 미나 씨, 제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휴게실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그가 저를 안아주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선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그 순간만큼은 숨을 쉴 수 있었다는 것, 그것만 기억납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여보, 잘 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죠. 죽을 떠먹이며 손이 계속 떨렸어요. 여보, 미안해.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깜짝 놀라 손을 멈췄죠. 여보, 왜 울어? 어디 아파? 그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다고. 다 보고 있었다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눈물은 계속 흘렀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움직이지 못할 뿐이지. 그는 모든 걸 보고 듣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그분이 병실에 오셨습니다. 미나야, 어디 갔다 와? 네, 어머님 잠깐 휴게실에. 요즘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병원 안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답답하긴 남편이 저렇게 아픈데. 죄송합니다. 그녀가 제 핸드폰을 힐끗 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죠. 누구한테 연락 자주 하냐? 아무도 아닙니다, 어머님. 정말로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의심하고 있었죠. 며칠 뒤였습니다. 복도에서 그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보니 어머님이 서 있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재활치료사십니다, 어머님. 그래, 그렇구나.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지만 그 뒷모습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죠. 병실에서 그분을 돌보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잠시 집에 다녀오신다며 나가셨습니다. 미나야, 잠깐 다녀올게. 잘 보고 있어. 네, 어머님 다녀오세요. 혼자 남았습니다. 그분의 이마를 닦아드리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 씨, 나가봐야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했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저는 나갔습니다. 잠깐만요. 복도로 나왔죠. 그가 서 있었어요. 미나 씨, 오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삐삐. 병실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어요. 여보.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모니터 숫자들이 떨어지고 있었죠. 보호자분 나가 계세요.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어요. 여보, 여보.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미나야, 너 뭐 하는 거야? 돌아보니 그녀가 서 있었어요. 어머님, 넌 어디 있었어? 저,
복도에. 복도에서 뭘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됐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녀가 복도를 봤어요. 그가 아직 서 있었죠. 저 남자 또 왜 여기 있어?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설마 너 말씀을 잊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죠. 그녀도 옆에 서 계셨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그때 그가 다가왔습니다. 미나 씨 괜찮으세요? 그녀가 돌아섰어요. 당신 누구야? 저 재활치료사입니다. 재활치료사가 왜 여기 있어? 환자분이 걱정돼서요.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환자가 걱정돼 남편 아내한테 매일 들러붙어.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제가 말을 막으려 했죠. 그녀가 소리쳤어요. 남편이 죽어가는데 남자랑 수작질이야.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섰죠. 어머님 제발. 너 자격 없어 들어가지도 마. 그녀가 저를 밀쳤습니다. 벽에 부딪혔어요. 미나 씨. 그가 다가오려 했지만 가세요. 제발 가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네 선생님.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웠죠.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에 그녀가 주저앉았어요. 안 돼, 우리 아들. 그녀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유리창 밖에서 바라봤죠. 그분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분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그 눈빛. 뭐라 설명할 수 없었어요. 화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건 용서 같은 거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미안해. 유리창에 이마를 댔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알고 있었어 라고요. 그날 밤 병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녀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남편이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었죠. 저는 그저 밖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환이었습니다. 미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니 어쩌면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복도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미나야. 눈을 떴습니다. 수경 언니가 서 있었죠. 언니. 미나야, 너 여기서 잔 거야?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서 씻고 좀 쉬어. 못 가요, 언니. 남편이 저렇게 위독한데 제가 어떻게. 이러다 너 먼저 쓰러진다.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녀가 눈물을 닦아줬어요. 미나야, 너 잘못 없어.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잘못 없긴요, 언니.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남편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제가 다른 남자랑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꼭 안아줬죠.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저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숨이 막혀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난간에 기대섰죠. 아래가 보였어요.
저 아래로 떨어지면 모든 게 끝날까요? 이 고통도, 죄책감도 다 사라질까요?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보, 미안해. 중얼거렸어요. 정말 미안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돌아보니 어머님이 서 있었어요. 어머님, 너 설마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난간에서 물러났어요.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돌아가. 네. 집에 가서 쉬어. 이러다 너 죽어.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가라니까. 그녀가 돌아섰어요. 하지만 그 뒷모습이 전과 달랐습니다. 사흘째 아침, 간호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환자분이 무언가 남기고 싶어 하신대요. 뭘 남기고 싶어 하시는데요? 잘 모르겠지만 눈으로 신호를 계속 주세요. 무슨 신호요?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제부터 계속 눈을 깜빡이시면서 입모양을 만드시려고 하세요. 뭐라고요? 녹음 같은데요? 녹음이요. 움직이지도 못하시는데 어떡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특수 장비가 있어요. 눈동자 움직임으로 글자를 만들면 그걸 음성으로 변환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가능해요. 환자분께서 꼭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저를 원망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제게 핸드폰 하나를 건넸습니다. 환자분이 이걸 꼭 들려드리래요.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봤죠. 음성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거였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나야. 그분의 목소리였습니다. 기계음이 섞여 있었지만 분명 그분의 목소리였어요. 들리니 나야 기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못해서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나도 알아.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런데 그때 그분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한 말들 다 들었어.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나는 무능한 남편이었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분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재환 선생님 좋은 분이더라. 심장이 철렁했어요. 너한테 유일하게 따뜻하게 해준 사람. 나는 원망하지 않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돌아보니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그분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엄마. 그녀가 움찔했어요. 엄마, 듣고 계시죠?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나는 잘못 없어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가 며느리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이해해요. 그녀가 벽에 손을 짚었죠. 하지만 미나는 달라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녀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미나야, 행복해야 해. 목소리가 더 약해졌어요. 나는 진짜 괜찮아. 사랑해. 정말 사랑했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적만이 흘렀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것도 드리래요. 편지 봉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어요. 그분의 글씨였습니다. 읽기 시작했죠. 어머니께 아들이 못 낳습니다. 미나는 15년간 정말 잘해왔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미나 사이에서 무능했습니다. 부디 미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미나야,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해.
편지를 다 읽었을 때 그녀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미나야. 그녀가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하다.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그녀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요. 저도 손을 뻗었습니다. 두 손이 맞닿았죠.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그녀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아줬어요.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분의 품에 안긴 게요. 어머니 미안해요. 그녀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둘은 그렇게 복도 한가운데서 울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우릴 용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차례였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분의 장례식 날이었죠. 조문객들이 오갔습니다. 그녀도 계셨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가 제 옆에 서 계셨습니다. 조문객 한 분이 말씀하셨죠. 참 갑작스럽게 가셨네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눈에 원망이 아닌 다른 것이 보였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그분의 100일이었어요. 묘소 앞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죠. 미나야, 내 어머니가 잘못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나도 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했어. 그게 맞는 줄 알았어. 며느리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우리 때는 다들 그랬거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미나야.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 앞을 지나가다가 그를 마주쳤죠. 미나 씨,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어요. 환자분 소식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제대로 사세요. 환자분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악수를 나눴습니다.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것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괜찮아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거든요. 그녀가 가끔 찾아오십니다. 미나야, 일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익숙해졌어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풍경이었죠. 제가 배운 건요. 용서는 상처를 지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분이 떠난 지 1년. 전 아직도 많이 아파요. 하지만 이제는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분의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전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요. 가족 안의 외로움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모두를 구원하더군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벗어나야 할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것만은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숨 쉴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용서할 용기가 있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겠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